안녕하세요. 오늘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된 논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에 발표된 러닝 트랜스퍼러블 비주얼 마델즈 프롬 내추럴 랭귀지 슈퍼비전, 바로 CLIP 논문입니다. 오펀AI의 엘릭 레드퍼드, 종욱 김, 크리스 헬레이 씨, 아딘 너메 씨, 게이브리엘 고 등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논문이죠. 발표 당시부터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고, 이후 멀티모달 연구에 기반이 된 작업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학습해서 별도의 파인 튜닝 없이 다양한 비전 태스크의 제로샷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용 시각 표현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기존 접근법의 한계부터 짚어보죠.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 시스템은 고정된 카테고리 집합을 예측하도록 훈련됩니다. 이미지네트의 대표적인데 1000개의 클래스에 대해 소프트맥스 분류기를 학습하는 방식이죠. 이 방식의 문제는 명확합니다. 새로운 시각적 개념을 인식하려면 반드시 추가적인 레이블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의료 영상에서 중량 탐지나 쥐성 사진에서 지역 분류 같은 태스크를 하려면 각 태스크마다 전용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모델을 다시 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모델들은 훈련된 카테고리 바깥의 개념에 대해서는 전혀 일반화가 안 됩니다. 클래스 레이블이 단순한 숫자 인덱스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델이 시각적 개념의 의미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GPT 시리즈에서 자연어로부터 직접 학습하는 것이 NLP에서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줬잖아요. CLIP은 이 아이디어를 비전으로 가져온 겁니다. 인터넷에는 이미지와 그에 대한 텍스트 설명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이걸 감독 신호로 활용하면 훨씬 풍부한 표현을 배울 수 있다는 가설이죠. 기존에도 이미지 텍스트쌍을 활용하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소규모 데이터셋에서 제한적인 성능을 보였어요. CLIP 이전 연구들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데이터의 규모와 학습 방식의 단순함입니다. 이제 CLIP의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CLIP는 크게 두 개의 인코더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이미지 인코더, 다른 하나는 텍스트 인코더입니다. 이미지 인코더로는 두 가지 아키텍처를 실험했습니다. 하나는 네스네트 계열이고 다른 하나는 비전 트랜스포머, 즉 BIT입니다. 텍스트 인코더는 GPT-2 스타일의 트랜스포머를 사용했고요. 두 인코더는 각각 이미지와 텍스트를 받아서 동일한 차원의 임베딩 벡터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이 임베딩들을 공통된 멀티모달 임베딩 공간에 투영하는 선형 프로젝션 레이어가 각 인코더 끝에 붙어 있습니다. 핵심은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프는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사용합니다. 구체적으로는 N개의 이미지 텍스트쌍으로 구성된 배치가 있을 때 N개의 올바른 페어링과 N개의 잘못된 페어링을 구분하도록 학습하는 겁니다. 수식으로 보면 이미지 임베딩 행렬 i와 텍스트 임베딩 행렬 t가 있을 때 코사인 유사도 행렬 라기츠를 계산합니다. 라기츠는 i와 t의 행렬 곱의 학습 가능한 온도 파라미터를 곱한 것이고, 이 행렬의 대각선 원소들이 올바른 페어링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손실 함수는 이 유사도 행렬에 대한 시멘릭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입니다. 행방향으로 한 번, 열방향으로 한 번, 총 두 방향으로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해서 평균을 취합니다. 이미지를 기준으로 올바른 텍스트를 찾는 문제와 텍스트를 기준으로 올바른 이미지를 찾는 문제를 동시에 푸는 거죠. 이 대칭적 손실 함수가 중요한 이유는 모델이 이미지와 텍스트 양방향으로 정렬을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예측하거나 그 반대만 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표현을 만들어냅니다. 온도 파라미터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기존 연구들은 온도를 하이퍼 파라미터로 고정했는데 CLIP는 이걸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로 두었습니다. 로그 스케일로 초기화하고 학습 중에 자동으로 최저값을 찾도록 했죠. 데이터 측면에서도 CLIP는 매우 공격적입니다. 인터넷에서 수집한 4억 개의 이미지 텍스트 쌍으로 이루어진 WIT, 즉 웹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셋을 구축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기존 이미지네트보다 약 312배 더 많은 이미지를 포함합니다. 데이터 수집 방식도 영리합니다. 특정 쿼리 단어들을 사용해서 검색하는 방식으로 위키피디아에 등장하는 영어 단어들을 시도로 삼았습니다. 각 쿼리당 최대 2만 개의 이미지 텍스트 쌍을 수집해서 총 약 50만 개의 쿼리를 커버했다고 합니다. 이제 제로샤트 인퍼런스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CLIP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인데요. 새로운 분류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 별도의 학습 없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죠. 예를 들어 이미지네트 분류를 한다고 하면 1000개의 클래스 이름을 텍스트로 변환합니다. 단순히 클래스 이름만 쓰는 게 아니라
A 포토 오브 A, 네이벨 같은 프롬프트 템플릿에 넣습니다. 그러면 1000개의 텍스트 임베딩이 생성됩니다. 그 다음 입력 이미지를 이미지 인코더에 통과시켜 이미지 임베딩을 얻고 이 이미지 임베딩과 1000개의 텍스트 임베딩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합니다. 유사도가 가장 높은 클래스를 예측 레이블로 선택하는 거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단순히 클래스 이름만 쓰는 것보다 A 포토 오브 A 네이벨 같은 문장을 쓰는 게 이미지네트에서 약 3.5%포인트 성능 향상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 프롬프트 템플릿의 임베딩을 앙상블하면 추가적인 향상이 있었습니다. 앙상블 방식도 간단합니다. 여러 텍스트 프롬프트 임베딩들을 평균 내서 하나의 클래스 임베딩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미지 공간에서가 아니라 임베딩 공간에서 앙상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산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모델 스케일 측면에서 크랩은 네스네트-50부터 네스네트-101, 그리고 어피셔트네트 스타일로 확장한 RN50X4, RN50X16, RN50X64까지, 바이트 쪽으로는 바이트 B32, 바이트 B16, L14까지 다양한 크기를 학습했습니다. 학습 설정을 보면 배치 사이즈가 무려 32,768입니다. 큰 배치는 컨트래스티브 러닝에서 매우 중요한데 배치 내에서 더 많은 네거티브 쌍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대규모 분산 학습 인프라를 활용했습니다. 애덤 아프터마이저를 사용했고 코사인 러닝 레이 스케줄을 적용했습니다. 총 32 에포크를 학습했는데 4억 개의 데이터를 생각하면 엄청난 계산량이죠. 가장 큰 모델인 비드 14를 학습하는데 수백 개의 GPU가 수백 일 동안 필요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설계 선택은 이미지 캡션 예측 대신 컨트래스티브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논문에서는 두 방식을 직접 비교했는데 동일한 데이터와 계산 예산에서 컨트래스티브 방식이 이미지 caption 예측보다 약 4배 효율적이었다고 보고합니다. 이제 실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크레이븐 30개 이상의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평가되었는데 결과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이미지네트 제로샤트 성능입니다. CLIP은 이미지네트 학습 데이터를 단 한 장도 사용하지 않고 제로샤트로 레스네트-50의 정확도와 동등한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레스네트-50이 128만 장의 이미지네트 데이터로 학습된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결과죠. 가장 큰 모델인 BL14는 이미지네트에서 제로샷으로 76.2%의 탑-1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당시 완전히 지도학습된 레스네트-50의 76.1%와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양한 태스크에서의 일반화 성능도 인상적입니다. OCR, 행동인식, 지리적 위치 추정, 세밀한 객체 분류 등 매우 다양한 태스크에서 제로샤트로 의미 있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30개 데이터셋 중 27개에서 제로샷 클리어 기존 폴리 슈퍼바이즈드 베이스라인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미지네트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범용적인 시각 표현을 학습했다는 증거입니다. 분포 변화에 대한 강건성도 중요한 결과입니다. 이미지네트에서 훈련된 모델들은 이미지네트의 변형 버전들, 예를 들어 이미지네트 V2, 이미지네트 스케치, 이미지네트 A 같은 데이터셋에서 성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반면 CLIP은 이런 분포 변화에 훨씬 강건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미지네트에서 동등한 성능을 보이는 모델들 중 크레이브 분포 변화 상황에서 약 75%더 높은 효과적인 강건성을 보였습니다. 이는 크레이브 특정 데이터셋의 스퍼리어스 코렐레이션에 덜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니어 프로브 실험도 있습니다. 제로샤트 대신 각 태스크에서 리니어 클래서파이어만 추가로 학습하는 방식인데 경우 CLIP의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리니어 프로브 CLIP는 대부분의 태스크에서 완전한 지도학습 모델들을 능가했습니다. 흥미로운 실패 케이스도 있습니다. 크라이픈 세밀한 분류 태스크, 예를 들어 자동차 모델 분류나 꽃 품종 분류 같은 태스크에서는 제로샷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한 머니스트 같은 추상적인 시각 태스크에서도 어려움을 보입니다. 에블레이션 스터디에서는 데이터 규모, 모델 크기, 학습 목표 각각의 기여를 분석했습니다. 데이터 규모가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모델 크기와 데이터 규모가 함께 스케일업 될 때 최고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학습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같은 계산 예산으로 이미지네트 지도학습 모델 대비 클립 훨씬 빠르게 좋은 표현을 학습합니다. 특히 데이터 레이블링 비용을 제외하면 클라이프의 접근법이 경제적으로도 매우 매력적입니다. 이제 논의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LIP의 가장 중요한 한계점 중 하나는 여전히 인터넷 텍스트 데이터에 존재하는 편향을 그대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수집된 데이터에는 성별, 인종, 직업에 대한 편향된 연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라이프 이런 편향을 학습하면 예를 들어 특정 직업과 특정 인구 집단을 잘못 연결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도 이 점을 한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계는 제로샷 성능이 아직 완전한 지도 학습을 대체하기에는 부족한 태스크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파인그레인드 태스크나 도메인 특화 태스크에서는 여전히 태스크별 데이터와 파인 튜닝이 필요합니다. 계산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크랙을 처음부터 학습하는 것은 엄청난 GPU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연구 그룹에서 독자적으로 실험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연구의 민주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CLIP 임베딩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생성 모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DL, 스테이블 디퓨전 등 이미지 생성 모델들이 CLIP를 핵심 컴포넌트로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크라이프 로보틱스나 구현된 AI 시스템에 적용하는 연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이 자연어 명령을 이해하고 시각적으로 관련된 객체를 인식하는 데 크라이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크라이프 리워드 펑션으로 사용하는 강화학습 연구도 흥미롭습니다. CLIP 이후에도 ALIGN, 플로런스, 코커 같은 후속 연구들이 나왔고 더 많은 데이터와 더 나은 학습 방식으로 성능을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CLIP 열어놓은 이미지 텍스트 컨트래스티브 학습의 방향성은 여전히 활발하게 탐구되고 있습니다. 실제 응용 측면에서 크라이프는 이미지 검색, 콘텐츠 모더레이션, 의료 영상 분석 등 다양한 산업 응용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레이블된 데이터가 부족한 전문 도메인에서 크라이프의 제로샷 능력이 큰 가치를 발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핵심 기여를 정리하겠습니다. CLIP은 자연어 감독으로부터 범용 시각 표현을 학습할 수 있음을 대규모로 실증했습니다. 4억 개의 이미지 텍스트 쌍과 컨트래스티브 학습을 통해 별도의 파인 튜닝 없이 30개 이상의 다양한 비전 태스크의 제로샷으로 적용 가능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크라이프 보여준 것은 단순히 하나의 모델이 아닙니다. 자연어가 시각적 개념을 참조하고 설명하는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줬습니다. 멀티모달 AI 연구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 논문입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